어제 홍준표와 유승민과 홍준표 유찬 싸움 말씀을 드리면서 도토리 키재기다. 50보 100보고 도낀 개낀이다. 그게 그거다. 둘 다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 다 이제 어제 할 말을 다 한 것으로 저는 느꼈었는데 이 정도면은 그 둘의 싸움이 끝나지 않을까, 멈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유승민이 또다시 거세게 홍준표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유승민과 홍준표의 공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싸움 구경하는 것, 그리고 불 구경하는 것 재미있다, 좋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바람직한 말은 아니죠. 불 구경해서 좋을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하기 좋은 말로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신데 어제 홍준표와 유승민과 홍준표가 늘그막한 싸움을 펼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두 사람이 좀 더 젊다고 한다면은 또 정치 역량이 살아있는 때라고 한다면은 언론은 물론이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거리가 충분히 되겠죠.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정치에 커다란 파급력을 주기에는 이제는 노회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럴 정치적인 동력이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이 아닐까. 그냥 둘 사이가 재미 정도로 다투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정치적인 목숨을 걸고 싸울 때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냥 둘 사이가 경로당에서 다투는 노인 정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이 들으면은 좀 섭섭해 하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홍준표는 정치적인 야망이,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 야망이 크고 원대하지요. 홍준표가 한동훈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을 발판으로 삼아서 정치의 재기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한동훈을 공격하는 것으로 좋게 해야 하지 여기에 왜 유승민까지 끌어들이면서 싸움을 확대하고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드린 바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하는 그러한 구태한 방법을 쓰고 있다. 물귀신 작전, 자기의 허물,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상대를 끌어들이는 전법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정치의 구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홍준표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한 사람을 상대하기에도 홍준표는 이제 한계점에 이르렀는데 상대가 누굽니까?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정치 초짜다, 철없는 애다라고 막말을 쏟아내고 있지만은 한동훈은 여기에 대해서 대꾸도 하지 않고 국민들은 그야말로 요지부동입니다. 홍준표가 그렇게 막 씹어 돌리고 있는데에도 여론은 요지부동으로 한동훈을 지지하고 관심을 더 높이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 애가 타고 있는 것이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이제 5, 60대의 정치인이 아니고 노회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제 정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그때인데 차기 대권을 노리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은 물론 본인이 바라는 욕심이나 야망은 제어할 수가 없겠지만은 지금 정치 지형을 바라볼 때에 과연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는 의문 부호가 따라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랜 정치 경륜을 갖고 있는 홍준표가 정치인답게 조용하게
남도 모르게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옳을 터인데 뭔가 급히 쫓기는 그러한 모습을 거의 매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에게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는데 매일 물어뜯고 독소를 퍼붓고 시비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홍준표 하면은 머리가 뛰어나죠. 계산에 굉장히 빠르고 능합니다. 몇 달 동안 홍준표가 한동훈을 모질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느닷없이 유승민을 끌어들여서 싸움을 자초하고 있는데 왜 홍준표가 이 시점에서 유승민과 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또 이거 지금 이 시점에서 대선을 논의하고 있는 때가 아닌데 당 대표를 선출하고 있는 이때인데 하다못해 국지전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한동훈에 대해서 공격거리를 생각하면서 대표를 선출하는 데에 한동훈이 되는 것을 막겠다, 제동을 걸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전선을 확대할 필요가 없죠. 왜 어마하게 유승민을 여기에 끌어들입니까? 한동훈이 홍준표를 찾아오겠다, 수모까지 당하면서도 대구로 찾아가겠다고 했을 때에 문전박대했던 사람이 홍준표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사후에서 막후에서 전대 후보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 노릇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 유승민을 끌어들인 것은 결과적으로는 패착이지만 아마도 홍준표는 이런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유승민을 가볍게 건드리고 한동훈을 공격하게 된다면 유승민도 정치 경륜이 뛰어나니까 쓴 웃음을 지으면서 그냥 넘어가리라, 가볍게 웃으면서 넘어가리라,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유승민이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홍준표는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유승민을 양념 삼아서 실제로 공격하는 것은 한동훈, 바둑으로 말하면 성동격사 아니겠습니까? 동쪽을 치는 듯 하면서 서쪽을 공격하는 것이 성동격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식을 택하고 계산을 하고 있었던 홍준표였는데 잘못 건드린 것이죠. 볼집을 건드린 것입니다. 전대에서 하고 싶은 후원 성격이 아니라 지금은 상황이라든가 후견자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바로 불덩어리가 나에게 쏟아졌으니까 이 불 끄는 것이 더 급해지지 않았습니까? 의외로 유승민이가 강하게 반발을 보이고 있으니까 당황하는 것이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놓은 답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놓고 해묵은 논쟁은 그만합시다. 해본들 그것은 유 전 의원의 자위 행위에 불과합니다. 물러서면서도 유승민을 저격을 합니다. 약으로 올리는 것이죠. 아니 싸움을 그만하자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비수로 유승민을 건드리니 유승민이 고분고분하게 그래 내가 조용히 하고 이제 끝내자 이렇게 할 사람입니까? 유승민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싸움에선 지지하는 사람이 유승민 아니겠습니까? 싸움이 더 거세지고 거칠어질 거라고 누구나가 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둘의 싸움에 대해서 정치판은 솔직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의 전대에 대해서 모든 역량을 쏟고 과연 어느 사람이 2년 동안 당을 이끌어갈 대표가 될 것인가,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둘이 성냥불 불장난을 하다가
소꿉장난을 하다가 이것이 커지는 대형 불로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당으로서도 참 곤혹스럽겠지요. 애들 같으면은 당의 원로들이 한마디씩 하고 싶은데 유승민이나 홍준표가 당의 원로격 아니겠습니까? 4선, 5선 화려한 정치 경력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제 공격을 당했던 유승민이 홍준표 시장이 도발하는 데에 얼마든지 상대해 주겠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홍준표의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내가 밀리지도 않고 충분히 홍준표를 누를 수, 제압할 수가 있다.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뒤집어 얘기하면은 홍준표의 약점을 내가 많이 알고 갖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신만은 자신이 있다. 감히 내게 잠자는 사자를 건드려? 잠자는 사자의 콧돌까지 건드려? 이런 생각을 유승민이 하고 있지 않을까요? 바로 유승민이 반격을 한 것이 홍준표는 늘 깨끗함, 청빈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은 항상 깨끗하고 투명하고 하자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해왔었는데 겉과는 달리 속으로 나쁜 짓을 다해왔다라고 유승민이 홍준표를 저격을 합니다. 공격의 강도를 아주 높여가면서 세게 하면서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홍준표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품 수수와 공적 자금을 사용화시킨 것. 엄청난 거죠. 이것은 정치인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적하고 들어갔을 때에 홍준표가 무슨 반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유승민은 홍준표에게 오로지 자신의 출세와 안위만을 계산하는 탐욕의 화신이다. 그것이 바로 홍준표 당신 자신이 아니겠는가? 척당 불기 액자 아래서 억대의 돈을 받았고 그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원내대표 특수활동비 수억 원을 뻔뻔하게 사금고에 넣고 있다가 발각되니 마누라 생활비로 줬다라고 떠벌린 자가 누구였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탄핵 당해도 싸다.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더라 라고 모욕하고 출당시킨 자가 누구였는가? 유승민은 여기에 덧붙여서 탄핵 이후에 의리의 시대는 가고 배신이 파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니 참으로 얼굴이 두껍다.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는 무자비하게 짓밟는 강약, 약강의 비루한 정치.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오늘은 이랬다, 저랬다, 내일은 저랬다. 오락가락하는 일구이연의 정치. 우리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주도 없이 절개도 없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는 야가 빠진 기회주의 정치 아니겠는가?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런 혹독한 비평, 독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척당불기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계에 있을 척, 기계에 있을 당, 안이불, 그리고 곱비맬 기. 기계가 있고 나는 당당하다. 남 앞에서 주눅도 들지 않고
당당하게 일 처리한다. 그것이 적당불기 아니겠습니까? 그 액자 아래에서 수억 원의 돈을, 검은 돈을 받고 또 그 아래에서 사금융으로 원내 대표로서 특수 활동비를 써야 하는데 그 돈을 모았다가 아내가 주는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이 바로 그 액자 아래 그 사무실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홍준표의 도덕성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공격하는 데에 홍준표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싸움을 보면은 둘 다가 똑같다. 도토리 키재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홍준표가 부쩍 급해지고 실수하고 실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벌집을 잘못 건드린 것 같습니다. 속마음으로야 유승민에게 미운 털이 분명히 박혀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전당대회이지 대선 후보자 경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전당대회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한동훈을 어떤 방법이든지 떨어뜨리고 거기에 힘을 모아야 하는데 한동훈 하나만을 저격했어야지. 아니 총알 한 방으로 참새 10마리를 잡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전략 부재이고 전략 실패 아니겠습니까? 유승민이 아주 작심을 하고 돗자리를 깔아나 봅니다. 그제 둘이 격한 설전을 보인 후에 유승민이가 아주 작심한 듯 어제 집중 포화를 또 날렸습니다. 유승민은 자기 페이북을 통해서 이렇게 홍준표에게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저질 정치 무례한, 보수가 품격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퇴출을 시켜야 한다. 홍준표가 쓴 자서전 나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책 가운데서 많이 인용이 됐었죠. 얼마 전에는 그 의사협회장도 인용을 했었던 돼지 흙 문제 이야기까지 캡처해가면서 유승민이 홍준표를 공격을 했습니다. 한국 정치를 후지게 만든 원흉은 부패와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다. 부패와 불법으로 진작 퇴출되어야 할 자들이 뻔뻔하게 정치권에 남아서 활개를 치고 있으니 우리 정치에 희망이 없는 거다. 보수에도 그런 자가 있다. 억대 검은 돈 1심 유죄, 수억 원 특활비를 사유하에서 마누라에게 챙겨주는 상남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첫 번째 의원 배지를 달고 바로 의원 상실이 됐었지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말 바퀴의 달인 카멜레온, 시도 때도 없는 막말과 여성 비하, 자서전에 자랑스럽게 쓴 돼지 팔정제, 성폭력 모의, 권력 앞에 굽신거리는 비겁한 코바콩. 코바콩이라는 것은 코를 땅에 댈 정도로 굽신거리면서 인사를 했다 해서 코바콩이라는 조롱 섞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에도 저는 적당, 불기 그 액자를 걸어놓고 당당함을 보이고 있는데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골프 친 걸 잘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강하게 나갔었죠. 내가 이 정도 갖고 사과를 할 줄 아느냐. 언론도 정신 차려라 하고 기자들을 호통쳤던 사람이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에 징계 처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바로 사흘 만에 꼬리를 내리고 사과를 했던 사람이 홍준표였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유승민 아니었었습니까? 자, 아무튼
유승민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는 보수의 수치다. 보수가 품격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면은 이런 저질 정치 무리한부터 퇴출시켜야 한다. 아주 강하게 홍준표를 비난을 했습니다. 홍준표를 보면은 정말 할 얘기가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홍준표는 정말 청빈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었지만은 이렇게 유승민이가 열거한 그런 사건만 보더라도 홍준표는 할 말을 잃게 돼 있습니다. 대응할 그런 근거가 없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구하지문,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연일 정청래가 이런 기가 막힌 기인도 아니면서도 기괴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직접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유승민, 홍준표 이제라도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싸움은 멈춰야 하는데 유승민이가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집요하게 홍준표를 저격하면서 홍준표의 정치 행로에 재를 뿌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이 있죠? 뒤로 자빠지는데 코가 깨질까? 왜 벌집까지 그늘해가면서 전선을 확대시켰을까? 천하의 머리 좋고 계산이 빠른 홍준표였는데 막판에 이런 실수를 범할까? 저는 홍준표 개인을 두둔하고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 쪽에 홍준표나 유승민 모두 다 귀한 자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연륜이 있는데 싸움도 싸움답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발 이제는 유승민이나 홍준표가 더 이상 말 같지 않은 싸움 같지 않은 싸움은 거두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